어제 디에고 로페즈와 재앙 실바의 경기를 본 UFC 패드급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응했습니다. 엄청난 두 라운드였어. 난 디에고가 초반부터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치 못했어. 디에고의 맷집이 버텨줄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난 재앙 실바가 초반에 큰 걸 먹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러다 지쳐서 디에고가 후반 라운드쯤에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디에고가 초반에 그렇게 거의 갖고 놀다시피 할 줄은 몰랐지. 재앙 실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디에고가 그렇게 쉽게 컨트롤했다는 거에 놀랐어. 그리고 2라운드에 디에고가 맞기 시작했잖아. 그게 바로 1라운드에 일어날 거라 예상했던 장면이었거든. 근데 난 디에고가 좀 더 할 수도 있었다 생각해. 왜냐면 디에고는 뭔가 펀칭 거리에 계속 머물면서도 공격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 물론 좀 더 인내심 있게 신중하게 하려 했다는 건 알지만 좀 더 좋은 거리를 잡고 신중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물론 잽은 맞추고 있었지. 근데 디에고는 뭔가 항상 본인 맷집을 믿고 가는 것 같아. 잽도 맞히고 킥도 맞히고 그러긴 했지만 디에고가 위험한 상황에서 좀 벗어났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 근데 어쨌든 결국 해냈잖아. 어쩌면 일부러 앞에서 대주면서 재앙 실바가 체력을 소모하게 만들고 큰 공격을 많이 던지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만들려는 거였을 수도 있지. 결국 걔가 치고 들어올 때 스피닝 엘보로 멋지게 걸었잖아. 그게 전략이었다면 정말 잘한 거야. 피니시 시키기 전까지 2라운드에 데미지를 엄청 많이 입었긴 했지만 대단한 퍼포먼스였어. 그래서 다음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내 다음 상대가 누구냐 물어볼 거잖아. 내 생각에 UFC는 재앙 실바와 디에고의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 르론 머피가 피코를 상대로 대단한 KO 승리를 거뒀다는 건 알고 있고 나도 그 경기 얘기하면서 그래 나중에 보자 라고 했었지. 우리 모두는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며 지켜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나도 잘 모르겠어. 디에고가 리매치를 받게 될까? 저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 디에고가 항상 그래왔듯이 대단한 방식으로 이겼어. 그리고 UFC가 걔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잖아. UFC가 디에고를 밀지는 한번 보자고. 근데 어쨌든 둘 중 누가 되건 간에 내 스타일 알잖아. 난 누구든 상대할 거야. 그냥 기다리면서 UFC가 뭐라고 할지 봐야지. 근데 얼마 전에 디에고랑 싸웠는데 바로 리매치 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UFC가 뭘 원할지는 알 수 없잖아. 얘기를 해봐야지. 르론 머피도 대기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보자고. UFC가 아마 알려줄 거고 시기는 12월 정도로 보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 실바가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고들 했잖아. 뭐 물론 알다시피 걔는 엄청난 KO 파워를 갖고 있어. 근데 봤듯이 그래 뭐 여기까지만 할게. 피코, 재앙 실바 이런 파이터들이 너한테 큰 위협이 될 거고 새로운 진화형 파이터들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난 이런 새로운 진화형 파이터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디에고도 그중 한 명인데 이런 새로운 류의 파이터들을 다 꺾어버렸잖아. 뭐 여기까지만 할게. 난 그렇게 거만한 타입은 아니거든. 어쨌든 난 누구와도 싸울 거고 누구도 두렵지 않아. UFC가 뭐라고 할지 지켜보자고. 디에고 로페즈 축하한다. 내 다음 상대는 누가 될까? 르론 머피, 알저메인 스털링, 디에고 로페즈 정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셋이 유력한 후보야. 물론 모브사르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보자고. 내 스타일 알잖아.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디에고가 무슨 생각으로 근거리에서 가만히 대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볼카 또한 펀칭거리에 머물면서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설사 그게 전략이었다고 해도 위험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잘 풀리긴 했지만 너무 리스크가 큰 전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르론 머피는 탈퇴전 후보를 언급한 볼카의 말에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친구, 여기서 정답은 딱 하나뿐이야. 다른 두 명은 지난 두 경기 1승 1패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털링과 로페즈 모두 지난 두 경기 1승 1패니 본인이 타이틀샷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건데요. 일단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또한 어제 복싱 매치에서 크로포드는 카네로를 상대로 클래스를 보여주며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를 본 UFC 라이트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가 반응했습니다. 먼저 내가 술에 취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내 노래에 워크아웃을 하네. 크로포드 언제가 됐든 네가 원할 때 링 안에서 마리아치 추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리고 카넬로 크로포드 다음에 널 위한 라운드 하나는 남겨둘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의 워크아웃송은 깐시온 델 마리아치 라는 노래로 멕시코 노래입니다. 영화 데스페라도의 OST로도 유명하죠. 라틴계 파이터들이 워크아웃송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크로포드가 일리아를 겨냥해서 이 노래를 워크아웃송으로 했다기보다는 멕시칸인 카넬로 그리고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인 걸 겨냥해서 워크아웃송으로 갖고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전에 메이웨더가 오스카 델라 호야와 싱코 데 마요 기간에 경기를 치렀을 때 멕시칸계인 오스카 델라 호야와 멕시코 관중들 앞에서 멕시칸 코스프레를 하고 워크아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로포드가 이번에 멕시코 음악으로 워크아웃을 했던 건 이런 맥락에 가깝지 일리아로 도발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크로포드 또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 워크아웃송으로 그 노래를 고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크로포드는 그건 내 의상 컨셉의 일부였어. 그 의상은 영화 데스페라도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 봤다시피 기타나 그런 거 전부 준비했잖아. 그리고 말했다시피 나도 멕시칸, 라티노 팬들이 있거든.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그 노래가 일리아 토프야의 워크아웃송이라는 걸 알고 있냐는 질문에 크로포드는 오 그래? 잘 됐네 라고 무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로포드는 그 노래가 일리아의 워크아웃송이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리아가 계속 복싱으로 외도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일리아가 UFC에서 복싱을 잘하지만 그게 UFC 안에서의 얘기지 복싱으로 특히 경량급 복싱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코너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라이트급 컨텐더들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트급 컨텐더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어제 패배한 재앙 실버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여기 좀 봐. 여기도 컷이 났고 여기도 컷이 났어. 눈도 그렇고 뭐 불행히도 어제는 감정이 너무 앞섰어. 2라운드에 잘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올인해버렸어. 싸우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말이야. 결국 나 혼자 경기를 해버린 거야. 팀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 결국 패배의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어. 라운드 종료까지 13초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 너네가 한 말 중에 맞는 게 하나 있어. 파이팅 너드가 3연패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 셋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미팅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나, 카유, 루피가 모여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찾아내야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린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어제 승리한 디에고 로페즈도 SNS에 소감을 전했습니다. 스피닝 엘보를 연습하는 사진과 함께 난 놀랍지도 않아. 우린 그걸 캠프 동안에 훈련했고 경기 나가기 전에도 연습했어. 이 판에 운이라는 건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레전드 복서 중 한 명이죠. 리키 해튼이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외부적인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리키 해튼은 과거 우울증 문제를 고백했던 적이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차례 시도한 적이 있음을 고백했던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리키 해튼을 메이웨더와의 경기로 알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파키아오와 경기를 하기도 했었죠. 비록 레전드 복서들에게 지긴 했지만 항상 화끈한 경기를 했던 파이터인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